얼마 전 많은 LA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봐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죠. 또 다른 산불까지 나면서 LA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의 콘크리트 건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앤더슨입니다. 베벌리힐스에서 부동산 개발과 투자를 하는 40대 여성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최근 LA를 뒤덮은 끔찍한 산불 때문이에요. 저는 베벌리힐스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사업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업가 50인에도 이름을 올렸죠. 15년 전 시작한 부동산 개발 회사는 이제 연매출 5억 달러를 넘어섰고, 제가 개발한 고급 주택들은 할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요. 건축학을 전공한 딸 에밀리는 대학원생이죠. 그 아이는 요즘 한국 문화에 빠져 있어요. K-팝은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 예능까지 찾아보더니 이제는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죠. 최근에는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아시아는 너무 멀고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 발생한 LA 팰리세이즈 산불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제 절친한 친구 사라는 단 몇 시간 만에 400만 달러짜리 저택을 잃었어요. 그녀의 집은 제가 2년 전 특별히 신경 써서 지은 건물이었죠. 최고급 목재로 지은 아름다운 저택이었는데 산불 앞에서는 마치 종이처럼 쉽게 타버렸어요. 그 저택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작품이었어요. 15피트 높이의 천장과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된 넓은 현관, 프랑스에서 특별 주문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2층 높이의 통유리 거실까지.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구현했죠. 특히 사라가 좋아하는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과 현대적인 캘리포니아 건축의 특징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고 자부했었어요. 사라는 이 집에 그녀의 모든 추억을 담았어요. 3대째 내려오던 앤티크 가구들, 할머니의 웨딩드레스, 돌아가신 아버지의 군복, 아이들의 성장 앨범까지. 보험금으로는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모두 제가 되어버렸죠. 화재 당시 사라는 급하게 강아지 2마리만 데리고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저는 제 집 창문을 통해 다가오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베벌리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씩 위험에 빠지고 있었죠. 경찰과 소방당국의 대피 권고가 이어졌고, 저의 이웃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1,000만 달러가 넘는 제 저택도 결국 목조 건물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무리 최고급 자재를 사용했다 해도 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걸 사라의 집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UCLA 시절 동창인 한수연이 생각이 났어요. 그녀는 얼마 전 자신의 집을 한국식으로 새로 지었다며 저를 초대했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산불이 집어삼킨 사라의 저택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고 목조주택의 취약성을 너무나도 실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하늘의 연기를 바라보았어요. 이번 산불은 최근 40년간 캘리포니아 도시 지역을 가장 크게 태운 화재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죠. 수연의 집은 LA 교외의 평범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땐 그저 그런 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어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과 세련된 신발장, 그리고 현관과 거실을 구분하는 중문까지.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집과도 달랐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엔 어디선가 히터가 돌아가고 있나 했는데 수연이 설명해줬어요.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거래요. 거대한 통창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 한국 전통 한지로 마감된 은은한 벽체, 높은 천장을 따라 우아하게 뻗은 목재보와 석가래의 조화가 경이로웠어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옥의 공간감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집과도 달랐습니다. 천장고는 낮지만 시원한 개방감이 느껴졌고 좁아 보이는 복도는 오히려 아늑한 안정감을 주었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이 집의 구조적 견고함이었어요. 수연은 자랑스럽게 집을 소개했어요. 기초부터 지붕까지 불연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외벽은 내화벽돌과 화강암으로 시공했고 목재처럼 보이는 보와 기둥도 사실은 특수 처리된 불연 자재였죠. 특히 이중벽 구조는 화재는 물론 지진에도 강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이 집 안에서는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거든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의 불안과 혼돈이 이곳만은 비켜간 것 같았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쫓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크고 더 호화로운 집을 짓는 것이 제 목표였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연의 집은 겸손했지만 당당했고 소박했지만 품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죠. 이런 집이라면 산불이 와도 지진이 나도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연이 집을 설명하는데 이 집은 콘크리트 구조라 화재에 특히 강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귀가 팔랑거렸죠. 제가 개발한 수많은 고급 주택들이 모두 목조 건물이었거든요. 그동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급스러움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순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지진에도 훨씬 안전하고 방음도 완벽하다면서요. 옆집에서 파티를 해도 전혀 모를 정도라고 했어요. 수연은 자랑하듯 집 구석구석을 보여줬어요. 주방의 가전제품들은 모두 빌트인이었고 환기 시스템은 미세먼지까지 걸러낸다고 하더군요. 베벌리힐스의 최고급 주택들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현관문은 이중 잠금 장치에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었고 CCTV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죠. 저는 한국에서 이런 집이 흔한지 물어봤어요. 수연의 대답은 더 놀라웠죠.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이런 시스템이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고급 주택을 짓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수준의 주거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다니. 창밖으로는 여전히 산불의 검은 연기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그 위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수연의 집은 마치 단단한 요새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수연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건축 방식, 자재, 시공 과정까지.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죠.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수연의 집을 둘러본 후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아파트들이 너무나 궁금해졌거든요. 다음날 결국 수연에게 연락했어요. 한국에 같이 가자고 한국의 아파트들을 구경시켜달라고 말이에요. 티켓이며 경비까지 제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부탁했죠. 수연은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제가 워낙 간절하게 조르니까 마침 친정에 다녀올 일도 있다면서 함께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 여행.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보이는 아파트들의 스케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수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84평형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식으로 환산하면 약 3,000 스퀘어피트인데 놀라웠던 건 내부 구조예요.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활용되어 있었고 어떤 공간도 낭비되지 않았어요. 거실은 통창으로 되어 있어 자연 채광이 완벽했고 창문은 삼중 유리로 되어 있어 한여름 땡볕에도 시원했어요. 바닥은 모두 대리석이었는데 아래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왔죠. 한국의 온돌 난방이에요. 주방은 더 놀라웠어요.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싱크대 하나하나가 동선을 고려해 배치되어 있었죠. 창가에는 전동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했어요. 화장실은 마치 호텔 같았어요. 바닥과 벽면의 대리석은 완벽하게 시공되어 있었고 샤워부스에 물 빠짐까지 세세하게 신경 쓴 흔적이 보였죠. 욕실 천장에는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습기가 전혀 차지 않았어요. 드레스룸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마치 럭셔리 부티크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조명 하나하나가 옷의 색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완벽한 동선 관리 엘리베이터 홀의 보안, 현관문의 이중 잠금 장치까지 모든 게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죠. 수연이 말하길 이런 아파트가 서울에는 정말 많다고 해요. 게다가 각 단지마다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까지 갖추고 있다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단지 내 모든 차량이 지하로 다닌다는 거예요. 지상은 온전히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죠.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완벽한 생활 시스템이었죠. 택배가 오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고 엘리베이터는 얼굴 인식으로 자동으로 내 층을 눌러준대요.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서 자동으로 처리되고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는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더군요. 수연은 이게 다가 아니라며 다음날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수연은 저를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로 데려갔어요. 처음엔 강남의 특별한 아파트들만 그렇겠거니 했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더군요. 용산의 한 아파트는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초고층 건물이었는데 전망은 물론이고 건물 전체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1층 로비는 마치 6성급 호텔 같았고 주민 전용 도서관에는 바리스타가 있는 카페까지 있었어요. 목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도 둘러봤어요. 20년 된 아파트인데도 시설이나 보안 시스템이 여전히 훌륭했죠. 수연이 말하길 한국은 아파트를 15년만 되어도 재건축을 고민한다더군요. 놀라웠어요. 마포의 한 아파트에선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지하 주차장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주차 공간까지 안내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주차하고 바로 탈 수 있었어요. 판교의 신도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모든 아파트가 제가 꿈꾸던 미래 도시 그대로였죠.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모든 세대가 펜트하우스급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신기했던 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각 층마다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버린 쓰레기가 지하로 자동 이동된다고 하더군요. 건물 기초부터 지진에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고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건 기본이었죠. 심지어 정전이 되어도 72시간 동안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부산까지 가보기도 했어요. 수연이 SRT라는 기차를 예약했는데 이것도 충격이었죠.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커피잔에 물결 하나 잃지 않더군요. 더 놀라운 건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고 기차 좌석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니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2시간 반 만에 부산에 도착했는데 수연은 이게 느린 편이라나요? 해운대의 아파트들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은 물론이고 태풍이나 해일까지 고려한 설계가 돋보였죠. LA의 자연재해 대비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시설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도 기본적으로 갖춰진 시스템이었죠. 소방시설, 지진 대비, 보안 시스템, 주차관리, 조경, 커뮤니티 시설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어요. 수연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당연하지 않았어요. 베벌리힐스의 최고급 주택들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화재에 대한 대비가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아파트가 불에 잘 견디는 콘크리트 구조인데다가 화재 경보와 동시에 작동하는 자동 소화 시스템, 연기 배출 시스템, 비상구 표시 등까지 완벽했죠. LA의 산불을 떠올리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칠 동안 서울과 부산의 여러 아파트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집해온 목조주택이 과연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깜짝 결정을 했어요. 강남역 근처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 거예요. 전세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집값의 60에서 70%를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 없이 살 수 있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더군요.
수연이 말하길 이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래요. 에밀리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다면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곳에서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의 건축 서적들을 읽었어요. 수연이 챙겨준 자료들이었죠. 특히 관심이 갔던 건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 설계 부분이었어요. 베벌리힐스의 화려한 저택들이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새삼 실감하게 됐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건축사무소로 직행했어요. 다음 달 착공 예정이었던 제 새 집의 설계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엔 모두가 반대했어요. 콘크리트 구조는 미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목조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공사 기간도 길어진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찍어온 한국 아파트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모두 입을 다물더군요.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건축가들은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건설회사와 컨택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다행히 LA에 지사를 둔 회사를 찾을 수 있었죠. 온돌 난방 시스템과 이중창 설계, 환기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물론 비용은 훨씬 더 들었지만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죠. 지금은 건축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난주 시청 건축과를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건축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더군요.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보면서 특히 화재 안전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소방 담당관은 한국의 스프링클러 시스템과 피난 설계가 인상적이라며 자료를 더 달라고 하시더군요. 환경 분야 담당관은 한국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에 놀랐대요. 이중창과 단열 시스템, 태양광 발전까지. 심지어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보고는 이게 바로 미래라고 하시더군요.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한국의 커뮤니티 설계를 눈여겨보셨어요. 지상공원 하나 주민 편의시설 배치가 LA의 도시계획에도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허가가 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건축업계의 관심도 뜨거워요. 이미 몇몇 건설사에서 기술 자문을 요청해왔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문의도 끊이질 않네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게 자동화된 스마트홈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어요. 보안 시스템은 물론이고 환기, 난방, 조명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시스템을 갖춘 집이 LA에 또 있을까 싶어요. 며칠 전에는 사라가 찾아왔어요. 산불로 집을 잃은 후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준비 중인 새 집의 설계도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자기도 이런 집을 짓고 싶다고요.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요. 이 집이 단순히 제 집 한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LA의 주거 문화를 바꾸는 시작이 될 거란 예감이 들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 집 한 채를 짓는 것에서 끝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LA 전체의 주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우선 한국의 건설회사와 협업을 제안했어요. 특히 LA 카운티의 피해 상황 데이터를 보고는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제 회사의 설계팀도 한국으로 보냈어요. 2주간 한국의 여러 건설 현장을 둘러보면서 기술을 배워오라고 했죠. 처음에는 마지못해 간 직원들이 한국에 빠져 미국으로 돌아오기가 싫다고 해요. 한국의 건축 기술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거예요. 베벌리힐스 상공회의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하더군요. 발표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보험회사 관계자들도 눈에 띄더군요. 제가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을 설명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화재 안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 성능을 설명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회사들이 목조주택의 보험료를 크게 올리려고 준비 중이래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도 취재를 요청해왔어요. 산불 이후의 주거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취재 과정에서 제가 찍어온 한국 아파트들의 사진을 보더니 기자가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건축법 전문 변호사도 만났어요.
한국식 건축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서죠. 다행히 큰 장애물은 없다고 해요. 오히려 화재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는 추세라 콘크리트 건물이 유리할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가장 기뻤던 건 사라의 변화예요. 처음에는 한국식 건물을 이상하게 봤는데 이제는 매일 진행 상황을 물어보며 자기 집도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네요. LA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단체의 회장이기도 한 사라는 주민들과 함께 한국의 건축 시스템을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까지 만들었대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시스템들을 LA에 하나씩 도입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잖아요. 다음 달이면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LA 주거 문화의 새로운 장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산불 이후 베벌리 힐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저의 지인들 사이에서 한국식 콘크리트 주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헐리우드 스타의 부인이며 저의 오랜 친구인 메리는 자기도 꼭 이런 집을 짓고 싶다며 설계도를 달라고 하더군요. 베레어의 한 자선 모임에서는 제가 찍어온 한국 아파트 사진들이 화제의 중심이 됐어요. 다들 콘크리트 건물이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죠. 특히 완벽한 방음과 보안 시스템, 그리고 지진과 화재에도 끄떡없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지금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있어요. LA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의 건축 시스템이 일종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산불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집이면서도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 이제 우리 모두의 꿈이 된 거죠. 에밀리의 교환학생 계획도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엄마들이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 물어보면서 자기 아이들도 보내고 싶다고 하네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LA의 주거 문화가 더 안전하고 현대적으로 변화할 거란 희망이 보여요. 놀라운 건 최근 제 지인 중 몇 명이 한국으로 이주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제작사 임원인 캐롤은 이미 한국의 부동산 중개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대요.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투자은행가 린다도 판교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한국의 주거 문화가 LA 상류층의 새로운 비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가끔 한밤중에 창밖을 보면서 생각해요. LA의 밤거리가 한국처럼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을까? 우리도 언젠가는 화재나 자연재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확신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연들을 보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